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의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M&A 계약 파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부의 중재 때문인지 통보 시점은 추후로 미뤘는데요. 딜 클로징 땐 법적 책임 공방도 불가피할 것만입니다. 네, 당장 이 항공업의 종사자들도 걱정인데요. 이 항공업계의 날개는 이대로 꺾이는 건지 무산 수순을 밟게 된 이 항공업 M&A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여전히 계속 샵 3698번으로 받고 있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허 교수님, 제주항공이 결국은 요구한 선행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됐다. 파기다 이렇게는 안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스타항공에 이제 보냈는데. 어제 자정까지 시한을 주었고요. 오늘 오전에 제주항공이 아주 짤막한 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그 입장문 내용을 보면은 주주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한 선행 조건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충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는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갖추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그 중재 노력 그런 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을 못 박지는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사실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그럼 노딜 선언을 언제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는 게 여기에 지금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일이 지났고 그쪽으로부터 어제 밤에 회신을 받아 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그 선행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 사실상의 노딜입니다. 그러니까 노딜이라고 딱 선언은 안 했지만, 예. 노딜이나 똑같다.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제주항공의 입장문이 나온 이후에 네. 이스타항공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행 조건 완료했다. 예, 또 나왔죠. 그거에 반박했거든요. 대해서.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참 그게 또 이어서 이스타항공에서는 우리는 할 건 했다. 특히 뭐 타이스타젯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피해 입은 게 없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SPA 주주 매매 계약의 그 원본 그것이 지금 기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계약서 원본. 그것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지금 변호사님 이렇게 요 정도 나타난 것만으로 보면은 이 법적인 문제로 어떻게 대화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결국 바둑으로 말하면은 그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내부적인 어떤 결정은 했지만 그것을 발표하기가 사실 서로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이제 그 15일 밤 12시까지 선행 조건 세 가지, 특히 핵심적으로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보면은 한 250억 가량의 이제 그 미지급 임금 그리고 또 말씀하신 타이젯과 관련된 한 370억 정도의 보증 문제, 더불어서 이제 정유사 두 곳에 대한 어떤 유류대 같은 것들을 미리 다 이용해라. 그래야 우리가 이 계약을 끝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해답이 없고 그냥 이와 같은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사실상 이스타 제스의 어떤 어떤 조건 이행 자체가 과연 됐는지 여부가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한은 정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조건이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다만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또 그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국가기관에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무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제주항공이 갑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쉽사리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장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최종 통보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지금 정부 움직임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3일날 최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최영석 총괄부회장을 만났죠. 최영석. 그래서 우리가 금융당국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국토부 장관이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이 금융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금융이라고 하면은 당장 돈이 나오는 데가 산업은행이고 기재부가 있고 금융위가 있는데
사실 그 노력을 믿고서 그 인수자가 제주항공이 움직일 수 있었겠는가? 또 그것은 국토교통부의 어떻게 보면 권한을 넘어선 일이었죠. 공개적으로 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네 인수해라 이런 뜻이었는데 그러면 정말 도와줬다면은 이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죠.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정말 인수를 했을 경우에도 많은 그 법적 리스크까지 떠안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혜 시비에 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의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항공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주무부처의 일종의 압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M&A라는 거는 사는 쪽하고 파는 쪽이 결정하는 문제인데 네. 주무부처가 나섰다는 점에서는 지금 그래서 오늘도 그 입장문이라는 게 참 모호하게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이므로 뭐 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그런데 사실 거기에 담긴 내용은 우리는 인수할 의사가 없다. 지금까지 어제 12시까지 받아본 걸로는 그런 얘기죠. 근데 제주항공의 정부가 인수 후 지원금으로 원래 1,700억 원을 이제 지원하기로 네. 했잖아요. 네. 하기로 이제 방침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이스타항공이 해결하지 못한 이 돈. 예. 지금 뭐 해결하지 못한 돈이 지금 3월 이후에 합하면 뭐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1,700억을 지원하기로 당초에 그것은 그렇죠. 이제 알려지기로는 산업은행이 1,000억, 예.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이 700억을 정도로 해서 1,700억을 인수금융이라고 합니다. 예. 원만하게 인수가 됐을 때 그 정도를 넣어주겠다. 인수를 했을 때.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제주항공이 조건을 지금 이제 워킹데이 10일을 준 거 아니죠? 예. 15일이지만 거기서 얼마를 그럼 채무가 해당되는가? 사실은 800억에서 1,000억까지 예, 1,000억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름값이 있고요. 네. 거기에 지금 지상조업비가 있고 다 합해 보니까 그것을 해결해 달라. 예. 거기 체불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받은 겁니다. 어제까지. 그러면 이 법적으로 지금 만약에 계약이 아직 계약이 깨졌다 이렇게 선언 안 했지만 깨지는 수순이라 깨지고 나면 책임 공방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어떻게 보면 기싸움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항공으로서는 이른바 M&A에서의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피하고 싶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타젯을 인수를 함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봤더니만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실제로 지금 그 계약금이 한 115억 정도 됩니다만 예. 그것을 하고 인수한 다음에 1,700억 정도 인수한다고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1,000억 이상의 어떤 채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그 제주항공도 그로 인해서 부실화가 되고 또 이스타젯도 사실상 부실화돼서 동반부실화에 대한 그런 걱정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계약금으로 해서 한 115억 정도 날리는 것이 낫지 이 부분을 이행을 했다가는 오히려 회사가 거덜나겠다. 이런 취지의 판단이 충분히 그 행간의 의미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그럼 이스타젯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왜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주항공 측에서 인원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강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또 제주항공 같은 경우 우리는 권고를 했는 것이지 그것을 강제를 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결국 미지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제주항공이 이것을 인수할 수 있을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노딜로 가고 그에 따르는 법정 공방이 지루하게 이뤄질 가능성, 그 가운데서 또 많은 근로자들이 또 어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네. 우선 조종사 항공 노조가 체불임금을 일부 자신들이 이제 감당을 안 받겠다는 그런 각오를 표명을 하고 또 이상직 전 소유주에 대해서 책임 문제를 지금 제기할 계획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법적 공방과 함께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겠죠? 예. 지금 이 사태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항공업계가 이렇게 대량 실업에 지금 빠지는 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량 실업이 처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항공업계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주항공도 지금 굉장히 좀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에 합의를 했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인수자 측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을 달아놨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인력 조정이 되고 이제 비행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납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한 얘기를 아마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유출이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생긴 것인데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들어가 보면 제주항공이 그 살인 매력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체불임금의 문제로만 볼 것이냐. 여기에는 채무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6월 말까지 1,740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체불된 임금도 지금 자꾸 늘어납니다. 예. 6월 말까지가 약 26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달이 되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또 이달 항공기 또 리스료도 더 못 늘어나고 네. 그래서 1,740억이 또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지금 2,200억이라고 하는 채무를 안고 있고 그러니까 그 빚을 안는 것에다가 지금 문제는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또 다른 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항공은 여러 가지로 또 이 법적인 또 지금 어떤 그 의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떠안았을 때 나중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또 다른 변수가 자꾸 생기고 있는 거죠. 제주항공의 경영 상태도 사실 안 좋잖아요. 자기들도 지금 적자가 예, 심각한데 그렇습니다. 더 문제가 많은 적자 기업 이스타항공을 깨닫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크게 안 알려졌지만 제주항공은 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노조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도. 2대 주주인 또 제주도도 7.75% 가지고 있는 제주도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이대 주진 제주도도 이스타항공 인수를 반대한다.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영이 썩 좋지가 않아요. 제주항공도 아마 하반기 들면은 지금 유상증자 계획을 또 1,60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면 지금 이번에 1사분기도 650억 이상 영업 손실이 났거든요. 그런데 2분기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이 또 될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3월부터 그렇죠. 본격화됐기 적자 때문에. 규모가 2분기에 더 늘어난다는 게 늘어납니다. 많은 추정이 나오는 예, 거죠. 이미 또 직원들은 지금 약 70%가 휴직 상태로 들어가 있고요. 또 45대 비행기 중에서 지금 한 10대 정도만 운항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라운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주항공도 지금 이 생존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본인도 죽게 생겼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건 좀 예. 경영 기업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결국 네. 경제 논리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미 이 M&A가 깨지는 것이 합당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경제의 논리를 넘어서 지금 가운데는 각종 노조, 거기에 한 1,600여 명의 이 근로자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스타젯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M&A가 끝나고 하면은 사실 제3자가 인수할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죠. M&A가 무산이 되면 어떤 그렇죠. 절차를 밟을까요? 결국 이스타항공?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법정 관리로 가려고 하겠죠. 법정을 어떻게 보면 신청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스타 항공의 자본 잠식에 대해서 사실상 자본이 제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른바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봤을 때에 선례에 비춰봤을 때 법원으로서는 이것은 살리기보다는 파산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 변수는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에서 특히 이제 산업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그 더 추가적인 그 대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진 않겠습니다만 무한히 그렇게 하긴 어렵고 그렇다는 점에서 만약에 이게 그 M&A가 무산된다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사실상 파산해서 청산 절차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강하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에서 그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 고용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졸지에 이게 청산이 돼가지고 1,000명이 넘는 이 그 근로자가 1,600명이 넘는 실업자가 생긴다고 하면은 정부로서도 사실 이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결국 경제 논리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리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로서도 좀 어렵고 이게 양측으로도 어려운 그런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당분간 어떻게 보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타항공 노조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 사주 이상직 의원의 뭐 사제 출연이라도 좀 해서 조금이라도 살리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제 출연의 여력이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상직 회장의 뭐 자산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금융을 하신 분이잖아요. 뭐 펀드 매니저 하셨고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기업가로서 창업자로서 또 1,600명이 넘는 인력을 지금까지 12년을 해왔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인 오너이고 경영을 다 관장했죠. 그러면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소소한 그 의혹, 뭐 편법 증여부터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나와가지고 이제는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배가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장이 마지막까지 그걸 지켜야죠. 지금 저 1,600명 넘는 직원들은요. 예.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조종사, 정비사, 인력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보스 믿고서 열심히 했던 것이죠. 선장을 믿고 따랐는데 네. 지금 배는 가라앉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좀 책임 있는 기업가의 좀 태도, 자세가 좀 요구가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대주주의 사제 출연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재벌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될 때마다 뭐 어떻게 보면 사제 출연 및 출자 재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아시다시피 상법상은 주주 유한 책임이죠. 결국 자기가 있는 주식 범위 내에서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되는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노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상직 의원이 2018년까지도 본인이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와서 감나라 배나라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했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명목도 없이 실질적인 대주주로서의 어떤 그 경영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르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회사의 주식 같은 것도 한 77만 주 정도가 이렇게 그 담보로 대출 그 본인의 그 지인인 변호사한테 네. 그 빌려줬는데 예. 그 부분이 관리가 잘못돼서 이 담당 변호사가 그것을 다른데 대출한 다음에 해외로 도주했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지금 물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지금 이상직 의원 측 같은 경우에는 내일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제 있습니다. 출연할 사제가 없다. 더 내고 싶어도 돈이 출연할 없다. 사제가 그리고 없다. 지난 달이었습니까? 네. 이 그 본인 그 아들과 자녀들. 딸로 그 이루어진 그 100% 네. 가지고 있는 네. 이스타 홀딩스에 가진 모든 이 그 이스타 젯에 대한 지분을 사제 출연했는 것으로도 족하지 않느냐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언론 보도에 보면 이번에 그 또 재설에 성공했는데 그때의 선관위에 신고해 있는 재산이 네. 네. 40억이 또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말이 누구 말이 맞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특히 그 이스타젯의 그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가 내부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은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 항공업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여당에서는 이상직 회장이 사실은 뭐 두 번째 당선이 된 거죠. 그리고 여당에 사실은 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꾸 불필요한 오해가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대변인이 나선다거나 장관이 같은 지역 사람이다. 국토부 장관이 이럴 때는 떳떳하게 나와서 그대로 밝히는 게 가장 이 문제를 푸는 수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이 경영 구조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뭐 고등학교 친구, 네. 뭐 자식들, 형, 뭐 의원 시절에 보좌관, 뭐 누구의 조카,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영학적으로 오너 리스크거든요. 그리고 유독 왜 이스타항공만 저렇게 초기 어려움에 빠졌느냐? 지금 자본 잠식이 지금 제로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1,042억입니다. 완전한 자본 252억이 납입자본인데 -1,040억. 마이너스 1,042억입니다. 거기에 부채가 따로 2,200억 있고요. 네.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건 경영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지금 오늘도 뭐 입장문이 또 나오는 걸 보면 이스타 항공 쪽에서 지금 거기에 무슨 전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 바닥에. 그럴 때는 그러니까 책임 없는 얘기로 자꾸 변명 쪽으로 흐르게 되니까 네. 이럴 때는 정말 실질적인 오너가 나서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정말 돈 없으면 돈 없다.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놓는 게 사실은 문제를 푸는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노조가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이제 고발을 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좀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M&A 하는 과정에서 지금 노조의 주장은 뭐냐면은 제주항공에서 이 인력 구조 조정을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인력 구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고용 안전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받지 못했던 그런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투표를 하고 해서 급여를 못 받는 것을 삭감하는 그 투표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서 경영진은 배임 횡령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공공운수 그 노조에서 법률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사건을 의뢰를 해서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자녀의 어떤 편법 증여 의혹
그리고 탈세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해서 법률적으로 고소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법적인 분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이상직 의원 측에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추가적인 어떤 그 사제 출연이 있을 것인지 앞으로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스타 해고자들이 이스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그 일부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합한가를 두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소송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잘 되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런 것이 없이 노사관계가 원만하지만 회사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내부적인 어떤 갈등 거기다가 노노 갈등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스타항공의 앞길은 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그런데 아시아나도 지금 미궁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시아나는 먼저 시작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스타가 3월 2일 날 SPA를 맺었는데 HDC 현산이 공개 입찰해서 인수를 결정했던 것은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먼저 시작이 됐는데 거기야말로 정말 교착에 빠졌고요. 지금 아시아나 항공은 그야말로 빚이 어마어마하죠. 조단 2조 5천억 이렇게 되는데 눈덩이처럼 거기도 불어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이번 달 9일 날 이동걸 회장을 정몽규 회장이 콜해서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지금 재협상만 얘기해놓고 한 달 가까이 있던 차에 이제 만났습니다. 두 분이 만났는데 그 이후에 알려지는 뉴스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이후에 오고 가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물밑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니면은 엑시트하려고 시기를 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이제는 현산의 입장에서도 인수 예정자였던 HDC 현산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 사실 항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 컨트롤 타워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주인이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회사의 분위기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자구 노력도 하고 많이 쪼여놨죠, 거기도요. 그러나 가장 걱정되는 게 빨리 주인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늦어지면 물론 지금 연장을 해놨으니까 금년 12월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게 늦춰질수록 빚은 늘어나고 안전은 계속 위협받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도 금호산업이 네. HDC 현산에 한 달 안에 어떤 거래 종결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거래를 해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네, 내용 증명을 이제 보낸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HDC 현산이 한 달 안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이스타항공처럼 계약이 깨지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아시아나 거는 지금 3자의 어떤 게임 같이 돼 있거든요. 8년은 금호, 4년은 현산, HD 현산. 그다음에 이제 채권자인 산은의 문제인데 저게 만약에 딜에 대해서 정말 속타는 거는 산업은행입니다. 거기는 지금 빚이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 깨지게 되면은 저걸 또 안 넣을 수가 있는 거 최악의 경우에. 왜냐하면 저기는 10,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일자리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대량 사회적인 파장. 그래서 저것을 그렇게 쉽게 청산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것도 딜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또 HDC 현산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 우리 계약 맺을 때 하고 코로나가 오니까 이거 상황이 달라졌어. 그럼 그때 우리 의사결정을 잘못했다라고 또 이실직고할 수는 없잖아요. 예. 자기 책임이니까. HDC 현산이 그래도 대외적으로 내놓는 것은 다른 선행 얘기를 하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좀 다시 확인해야 된다. 이건 뭔가 좀 다시 뭐가 좀 밝힐 게 더 있다. 재협상 그러나 우리는 인수 의지가 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핑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2,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소송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금호가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소송전을 염두에 뒀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M&A 계약서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딜이 클로징 되지 않고 딜이 무산됐을 경우에 그 계약금
전체적인 그 딜 규모가 2조 5천억이었는데 그 중에 10% 정도 되는 2,500억을 예. 누가 가지고 가느냐,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금호에서 그것을 몰취할 수 있느냐, 이거를 두고 지금 앞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그 이 M&A 계약서에 따라 하겠지만 결국 각 당사자는 아전 인수식으로 해서 이 계약이 무산에 대한 책임이 당신한테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2,500억의 행방을 두고도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2008년에 한화그룹이 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딜이 무산되면서 계약금이 그때가 한 3,150억 정도 됐었는데 결국 소송으로 가서 절반 조금 덜 되는 한 1,250억 정도를 다시 회수했고 나머지는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에서 가지는 식으로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서도 과연 선행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그것에 결국 누가 잘못했느냐 이걸 두고 지금 지리한 법정 공방이 될 것 같은데 국민들로서는 이것이 M&A가 클로징, 말 그대로 원만하게 종결되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법정으로 가지고 갈, 한마디로 M&A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스타항공 문제도 제주항공의 경영 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을 인수 못하는 것처럼 아시아나의 경우에도 HDC 현산이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을 하려다가 제대로 못했죠. 못했죠. 예. 그것도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현산이 사실은 처음부터 예. 그 입찰에서 써내기를 너무 많이 써냈어요. 제주항공은 사실은 경험이 있어서 한 1조 가까이 덜 써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그런데 현산은 아주 통크게 질렀죠. 그래놓고 나서 업황까지 안 좋아지니까 지금 거기다가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딜을 인수를 하겠는가. 또 이 떠안는 순간 물론 정부가 구제금융을 좀 일부 넣어주겠지만 이 코로나19의 그 업황이 이게 회복이 예상보다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내년부터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제기구들이 나오는 걸 보면 빨라야 2, 3년 걸린다. 그리고 회복이 되더라도 예전의 수요를 못 찾아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많은 그 환경이 변한 거죠. 지금 코로나로 우리뿐 아니라 미국의 항공업계도 뭐 10월이면 대량 해고가 지금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뭐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의 그 메이저 빅3가 세계 빅3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항공 13만 명이 넘어요, 고용이. 그다음에 이제 유나이티드 델타 순인데 거기도 9만 명이 넘습니다, 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다 30%씩 감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걔네 감원은 이제 일시해고죠.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한데 거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유럽은 또 유럽의 빅3가 우리 루프트한자 거기도 13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에어프랑스,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거기도 지금 다 같은 방식을 써요. 대량 해고를 하고 있고 삭감을 하고 뭐 그 또 거기에 또 보면은 지금 이제 LCC의 문제인데 이스타항공은 세계적인 LCC가 세 개를 꼽습니다. 라이언에어 유럽에, 이지젯 아시아의 에어아시아. 거기도 보면은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한항공 사이즈입니다. 한 2만 명 되거든요. 근데 3천 명을 이번에 감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항공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는데 우리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죠. 결국은 뭐 딜이 깨지면서 많은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그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결국 금액이 크다 보니까 결국 1심 끝나도 2심 결국 이렇게 가는 그 케이스가 있는데 결국 현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이제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딜이 무산되는 쪽에 그 무게추가 있지만 지금 이 그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이 무엇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그 시각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딜을 무산시킨다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계속 약간 밀당을 하면서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조금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뭐 소송적으로 갈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